까만 피부, 풍만한 몸매. 대한민국 서울 대형 방송국 JBC의 계약직 작가 강하나에게 이 두 가지는 벗어날 수 없는 꼬리표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손끝에서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들이 술술 흘러나왔지만 세상은 그녀의 재능보다 외피를 먼저 평가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기획안을 품에 안고 JBC 예능국 국장실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한 묘한 감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나의 손에 들린 A4 용지 뭉치에는 진짜 K컬처, 다양성을 말하다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밤낮 없이 고민하고 조사한 결과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국장실의 싸늘한 공기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비웃는 듯했다. 예능국 국장과 팀장은 기획안을 건성으로 넘겨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난색을 표했다. 강 작가, 아이템 자체는 참신해. 그런데 말이야, 우리 프로그램 주 시청층이나 광고주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특히 강 작가가 직접 출연까지 하겠다고? 글쎄, 이미지가 좀... 국장의 말끝을 흐리는 그 이미지라는 단어가 하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또다시 외모였다. 그녀의 검은 피부, 풍만한 몸매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가리는 거대한 장막이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때 국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JBC의 간판 스타 PD이자 철저한 외모 지상주의자인 임세라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새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하나의 기획안을 슬쩍 곁눈질하더니 입가에 조소를 머금었다. 국장님, 팀장님,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이번 개편안 관련해서 아이디어 하나 가져왔거든요. 세라가 내민 기획안의 제목은 글로벌 인싸 K뷰티였다. 하나가 제안한 다양성과는 정반대에 있는 철저히 외모 중심적인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국장과 팀장의 표정은 하나에게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칭찬이 쏟아졌다. 역시 임PD야. 트렌디하고 대중적이잖아. 광고주들도 딱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데? 세라는 하나를 보란듯이 으쓱하며 말했다. 요즘 대세는 K뷰티죠. 글로벌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려면 일단 예쁘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강 작가님 아이템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마이너 감성 아닌가요? 대중은 밝고 예쁜 걸 좋아한다고요. 하나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다. 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밝고 예쁜 것만이 전부인가?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그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저 세라의 위선적인 미소와 국장 팀장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하나의 기획안은 시기상조라는 애매한 평가와 함께 반려되었고 세라의 아이템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국장실을 나온 하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송국 복도를 걷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저 흑인 여자 또 무슨 사고 쳤나 봐. 피부색도 그렇고 덩치도 작가가 아니라 운동선수 같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재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편견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싸늘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시든 야채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아이디어가 적힌 노트들과 미완성 원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왜 평범하게 사랑받을 수 없을까?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들, 겪었던 차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늘 이방인이었다. 까만 피부와 곱슬머리는 어딜 가나 주목받았고 그 시선은 대부분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나 멸시에 가까웠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했지만 아이들은 까만 애가 달리기는 엄청 빠른 애라며 수군거렸다. 마치 그녀의 피부색이 그녀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시상식 사진에서 그녀는 항상 구석에 배치되었다. 튀는 외모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방송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런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글로써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자신과 같은 소수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JBC의 계약직 작가로 입사한 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이미지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아이템은 늘 너무 어둡다. 대중성이 부족하다. 우리 방송사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 뒤에는 항상 그녀의 외모에 대한 암묵적인 평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지훈 PD였다. 그는 JBC 예능국 소속이었지만 주로 시청률이 낮은 비주류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위 한직에 있는 PD였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따뜻한 성품과 날카로운 안목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하나의 단막극 극본을 우연히 읽고는 강 작가 글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언젠가 꼭 빛을 볼 겁니다. 라며 진심으로 격려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 작가, 나 박 PD인데 지금 통화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다. 하나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선배. 괜찮아요. 무슨 일로? 아까 국장실에서 나온 기획안 말인데 그거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나도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 중인데 강 작가 아이템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우는 하나의 기획안을 꼼꼼히 읽어본 후 다음 날 그녀에게 다시 연락했다. 강 작가, 아이템 정말 좋은데요? 특히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다만 이걸 메인 프로그램에서 바로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아주 작은 규모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어요? 물론 제작비 지원은 거의 없을 거고 스태프도 내가 아는 비정규직 친구들 몇 명 간신히 모아야 할 거예요. 방송 시간대도 아마 심야나 새벽이 될 거고요. 하나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비록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아주고 기회를 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선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강 작가가 직접 출연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강 작가만큼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직접 출연. 그것은 하나에게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간절한 일이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늘 뒤에 숨어야 했던 그녀에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편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네, 해볼게요. 선배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강하나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하나의 시선, 다양한 세상으로 정해졌다. 지훈의 말대로 제작 환경은 척박했다. 카메라 한 대, 마이크 2개가 전부였고 편집실은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거리로 나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났다. 쪽방촌의 독거노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성소수자 청년, 탈북민 예술가.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감동이었고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임세라는 이런 하나의 움직임을 코웃음 쳤다. 저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프로그램, 자기만족일 뿐이지.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램 글로벌 인싸 K-뷰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최고급 스튜디오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인기 연예인들과 촬영하는 그녀의 모습은 하나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세라는 가끔 복도에서 하나와 마주칠 때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강 작가,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역시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 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지훈 PD가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짧은 예고편과 메이킹 영상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하나가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하나뿐인 존재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런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했어요. 강하나 작가님,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고 구독자와 좋아요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심지어 몇몇 작은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서 후원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첫 방송일. 심야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하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로 뜨거웠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이다. 오랜만에 진짜 방송을 본 것 같다. 강하나 작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등 호평이 줄을 이었다. JBC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장과 팀장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과에 다음 회 편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세라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했다. 자신의 프로그램은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했던 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연일 화제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감히 저런 게 나랑 비교돼? 말도 안 돼. 세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송심의실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어 프로그램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특정 집단을 미화한다고 트집을 잡았고 광고국에는 저런 프로그램에 광고를 붙이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다며 압력을 넣었다. 심지어 친분이 있는 연예부 기자들을 동원해 하나에 대한 악의적인 가십 기사를 흘리기도 했다. 흑인 혼혈 작가, 알고 보니 사생활 문란? JBC 시청률 위해 자극적인 소재 남발하나? 하나와 지훈은 연이은 악재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잡았던 광고는 줄줄이 취소되었고 방송국 윗선에선 프로그램 폐지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녀는 박지훈 PD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프로그램 하차를 고민했다. 하지만 박지훈 PD는 단호했다. 강 작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죠. 아직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JBC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기 시작했다. 하나의 SNS 팬들도 자발적으로 하나의 시선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JBC를 압박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해진 것은 임세라였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진 그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JBC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 그곳은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프로그램과 방송인들이 모이는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다. 임세라는 자신이 MC를 맡은 이 시상식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은 JBC의 간판 PD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을 세웠다. 시상식 당일 임세라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무대에 등장했다. 그녀는 능숙한 진행으로 시상식을 이끌었고 중간중간 자신의 프로그램 글로벌 인싸 K뷰티를 은근히 홍보하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다. 그리고 특별상 시상 순서. 수상자는 바로 하나의 시선, 다양한 세상의 강하나였다. 예상치 못한 수상에 객석은 술렁였고 하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임세라는 하나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마이크를 넘겼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강하나 작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까지 받으시고 비록 프로그램의 이미지는 좀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해야겠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너무 길게는 말고요. 뒤에 더 중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객석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비웃는 임세라의 얼굴과 냉담하거나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인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강하나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자신이 세상에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하나가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임세라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사이 스크린에는 낯익은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임세라가 평소 하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 부당한 업무 지시 장면들, 그리고 그것을 힘겹게 견뎌내는 하나의 모습들이 편집된 영상이었다. 심지어 세라가 다른 PD들과 함께 하나의 외모를 험담하며 낄낄거리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란 하나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생방송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객석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임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박지훈 PD와 그의 뜻을 함께한 방송국 기술팀의 양심적인 동료들이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JBC 내부의 부조리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하나는 무대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한 방송국 고위 간부들이 황급히 무대로 올라와 생방송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JBC의 이름과 임세라의 이름은 순식간에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JBC 방송 갑질 논란, 임세라 PD 두 얼굴 충격, 강하나 작가 용기 있는 폭로 등의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상식은 중단되었고 JBC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광고주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JBC 대표이사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임세라를 즉시 해고하는 한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임세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방송가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깊은 절망 속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외모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다. 반면 강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프로그램 하나의 시선, 다양한 세상은 정규 편성되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국내외 유수의 방송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하나는 실력 있는 작가이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지훈 PD를 비롯한 동료들의 지지와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시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JBC에 남아 박지훈 P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는 JBC 방송국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임세라를 떠올렸다. 한때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이제는 연민의 감정이 들었다. 어쩌면 세라 역시 이 거대한 도시의 외모, 지상주의와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작가, 여기서 뭐해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지훈 PD가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냥요. 서울 야경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 불빛들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도시에는 숨어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 아닐까요? 하나는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촬영날. 하나는 이른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했다. 스튜디오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하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뿐인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을 만나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또 다른 무대가 시작될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 그녀는 오늘도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